안녕하세요. 쉬운 재테크 투자부 일체입니다. 고금리 시대. 고금리 시대는 현실이 됐다.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1.75%에서 2.25%로 올렸습니다.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.5%포인트 올린 빅스텝은 하는 통화정책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. 4월과 5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실제로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.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.4%, 6월에는 6%나 올랐습니다.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.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니 한국이라는 수영장에 물이 많아 수도꼭지를 잠근 거죠. 머니무브. 미국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.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국보다 더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. 5월에는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, 6월에는 0.75%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. 7월에도 0.75%포인트 더 올릴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.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 2.25에서 2.5%가 되고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됩니다.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125억 달러나 순 유출되었고요. 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수준인 1,300원대로 솟구쳤습니다.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투자자금의 추가 이탈과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한국은행도 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내에 2.5에서 2.75%까지 올릴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지배적입니다. 부자 나라가 더 이자도 많이 주면 자금은 그곳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. 주식시장,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.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빚을 줄이는 겁니다. 현재 없다면 좋고 있다면 줄이고 대출 계획이 있다면 금리나 상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. 지난 몇 년의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빚을 내서라도 사면 이득을 낼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랬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. 갚아야 할 이자는 오르고 사둔 부동산이나 주식은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.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이자 3%가 넘었습니다. 이런 시기에는 특히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굳이 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택하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미국 경제가 아직은 불안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가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예적금의 시대. 단기 부동자금 2년 전과 비교하면 50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.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1,700억이 넘었다는 얘긴데 이론에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자가 들어오는 게 적금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. 5%대 금리를 주는 적금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또한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 고용 창출이 줄고 일자리가 줄면 다시 가계소득이 주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금리 인상기인데 재테크 어떻게? 예적금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다시 예적금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가 많죠. 지금 저축이나 투자냐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개인의 상황을 따라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도 맞아야 하고요. 미국 주식시장 S&P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8%입니다. 기대 수익률이 8%이죠. 대신 떨어질 때는 2년간 하락한 적도 있어요.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3%가 되었고 이건 철밥통이죠.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5%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. 매우 안정적인 것이고요.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절약입니다. 소득을 올리든지 투자 수익률을 높이든지 안 쓰는 방법이 고금리 시대의 세 가지 선택지인데요. 소득은 맘대로 못 올리고 내가 갑자기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없고 결국 아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원금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2.66%의 금리로 적금 시 원금 1,200만 원, 이자 172,900원으로 세금 우대 가입 시
1215만 6,47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일반 세율 가입 시 1214만 6,273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한 달에 14,408원 이자인데 커피 3번 안 사 먹으면 이자 수익을 1,200만 원 적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에요. 오늘의 결론, 커피는 집에서 타가자.